근데 오늘로써 이번에 판명이 됐습니다. 축축축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아, 진짜요? 안녕하십니까, 고테일입니다. 자, 오늘 해볼 영화는 듄 되겠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릴게요. 구독 괜찮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제발 유지만 해주세요. 유지만. 야, 이게 진짜 얼마만인가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번에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죠. 자, 그러면은 듄의 관전 포인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포인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드니 빌레브가 만들다 보니까 영상미가 뛰어날 것이다. 미장센이 과연 뛰어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84년도작 듄 사구라는 작품 이후로 37년 만에 나온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작품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원작 소설에 버금가는 또 명작이 탄생할 것인가 기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예고편에 보면은 샌드웜이라고 모래충, 모래벌레라고도 불리는 그게 나오는데 이것들과 잘 싸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기대하실 거예요. 사실 뭐 이 친구하고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기대하셨던 방향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런 느낌을 계속 줄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이 기대의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무래도 책이 길잖아요.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어떤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좋은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 듄 1권에서 절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반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란 작품이 1984년도에 개봉을 했었는데 또 절반만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나온 영화와 다음 2부까지 합쳐서 사구란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딱 절반만 보시면 된다는 점. 이거는 뭐 전혀 상관없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듄2라는 또 게임이 있어요.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시추님도 스타크래프트는 알죠? 알죠? 스타크래프트 전에 워크래프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이 워크래프트 작품과 스타크래프트라는 작품이 RTS라는 장르예요. 전략 시뮬레이션. 이 전략 시뮬레이션의 거의 최초가 듄2라는 작품입니다. 듄이 대단하구만. 듄이 예전부터 쓰여져 있던 어떤 고전 명작이기 때문에 활용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가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방대한 서사가 나오기도 하고 많은 캐릭터들과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 번에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에 쓴 글을 좀 보시거나 찾아보시면서 어떤 이름을 조금 외우고 가시면은 조금 더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스토리가 어려운 건 아닌데 그 나오는 이야기나 맥락, 정치적 상황, 그리고 캐릭터 이름까지 굉장히 생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가시면 훨씬 편하게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시추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극장 갈 때마다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아주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요약으로 끝내버리는데 그걸 듣고 갔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죠? 맞아요. 아주 처음부터 이입이 잘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신 분들이야 뭐 문제 없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라. 제가 그것도 글로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 듄은 어땠냐? 일단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작 소설은 다 못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1984년도 사구라는 작품과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구라는 작품하고 듄하고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완성도적인 면에서 듄이 너무너무 앞섭니다. 그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은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사구에는 황제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나오거든요. 샤담 4세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가 나중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요 없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번 듄에서는 황제가 아예 나오질 않죠. 그런 점부터 일단 마음에 듭니다. 캐릭터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도 나쁜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정신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줄였다는 거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구에서는 황제의 지시로 아트레이드 가문이 이제 듄에 가 있을 때 하코넨 남작이 치는 그런 그림을 말로써 설명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관계지? 하코넨 남작은 누구지? 그리고 아트레이드 가문은 누구지? 바로 얼굴하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물론 원작 소설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 친절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작을 제가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소설책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는 독자에 따라서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화와 이 책의 속도는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화와 비교를 하는 거죠. 84년도 작품에는 그런 것들을 함축시키느라고 그냥 대사로서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아주 쉽고 정확하게 풀이해줬다는 거, 그런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보다는 못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폴이 베네게세리트를 목소리라고 하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걸 쓰게 되는데, 사구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목소리를 굵게 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왜 영화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환희가 되려고 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계속 궁금했어요. 왜 저럴까. 그런데 이번 영화를 보니까는 그게 능력이었더라고요. 상당히 놀라웠고요. 영화 보면서 되게 어이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됐고요. 거기다가 방어막, 보호막이라고 이제 하는, 버튼 누르면은 쥐잉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구에서 보면은 폴리곤 형태의 어떤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축축축 뭐 이런 어떤 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이 됐죠. 아무래도 CG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우주선 디자인들도 많이 더 세련돼졌죠. 제가 알기로는 그 잠자리 비슷한 그 헬리콥터라고 해야 되나요? 네, 헬리콥터죠. 그게 원래는 갈매기 형태의 어떤 날개짓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갈매기 형태다 보면은 관절이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꺾이는 거라서 아마 힘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형태로 바뀐 것이 아닌가, 잘 디자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주선도 너무 세련되고. 그렇죠. 우주선도 너무 멋있었어요, 다. 자, 그리고 드니 빌레브의 영화답게 미장센이 이번에도 뛰어나다는 점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기체라든지 도시의 모습, 그리고 군대가 또 포진되어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또 장관이 펼쳐졌고, 정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어떤 멋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건, 아무래도 블레이드 러너 2049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자아내기 때문에 블레이드 러너보다 좋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가 비주얼적으로 워낙 훌륭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나았는지는 사실 좀 판가름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블레이드 러너 2049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상대적인 비교인 것 뿐인 거고, 다른 감독들과 비교해보면은 월등히 당연히 앞서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한스 짐머의 음악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제가 신림에서 영화 볼 때마다 가장 불만이었던 게 사운드였어요. 근데 오늘로써 이번에 판명이 됐습니다. 스피커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스피커를 갈아치웠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그 1관에서 사운드가 그렇게 빵빵한 줄은 요번에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것은 영화 탓이구나 라는 걸 요번에 알게 되었고,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음악이 다 했다? 5분도 채 안 되는 동안에 소름 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쭉쭉쭉 했어요. 그 시카리오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그 뒤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다가 요번에 두 번째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볼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1부터 10까지라고 하면은 10까지 다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는 느낌 있죠. 사운드가 어디까지 들리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 그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영화 분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감정이 막 맞아. 몰려오거든요. 맞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음악 들으러 가시고요. 사운드 좋은 관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아마 터질 수도 있다는 점. 그 남자 배우 어찌나 그렇게 매력이 있던지. 티모시 살라메. 네, 생긴 것과 처음에는 몸이 너무 마른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옷발도 너무 잘 받는 것 같고 되게 그윽하게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있어. 티모시 살라메 같은 경우는 저는 캐스팅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물론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로서 꼽히는 배우라서 뭐 인기는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이번에 영화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소년과 청년의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던칸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육이 붙었네? 진짜 붙은 것 같아요? 아니 하잖아요. 그 장면이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년과 청년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려. 근데 나이는 어느 정도 먹었어. 그래서 얘가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것들이 다 내용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모시 샬라메는 가장 좋은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한 내용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사구에서는 얘가 왜 거기서 싸워야 되는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동기부여를 주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것들을 또 상세하게 설명해놨다. 그런 점이 또 좋은 거죠. 이해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영화가 꽤 길잖아요. 거의 3시간인데 저는 3시간 동안 거의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시추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안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루하게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일단 첫 번째로 SF 장르라고 생각하시고 스타워즈처럼 전쟁을 하거나 혹은 반지의 제왕처럼 더 판타지적인 모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이 영화는 완전 반대되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장르는 SF라기보다는 스페이스 오페라에 더 가까워요. 오히려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고 스타워즈가 우리나라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정치 영화라서. 스타워즈가 우리나라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불모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SF는. 진짜요? 네, SF는 잘 안 돼요. 스타워즈가 흥행이 안 되는 이유는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듄도 비슷한 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SF라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SF가 많이 안 나오니까 거의 뭐 SF로 대동단결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스타워즈, 스타트랙 안 보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거기다가 듄까지는 쉽지 않아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장벽이 너무 높아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겠네요. 그래서 친절하게 아무리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 괜찮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알림 설정 안 해주셔도 되니까 제발 유지만 해주세요. 유지만. 뭐 자연스럽게 또 아쉬운 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주얼이 좋았고 미장센도 좋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이드 러너보다 조금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다가 그거에 더 플러스하는 요인은 중반부 넘어가면서 사막에서 많이 펼쳐지거든요. 드니빌레브는 어쩜 자연보다 더 기계를 더 잘 카메라에 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이나 기계, 대자연이지만 대자연 속에 있는 어떤 도심, 사막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미장센을 보여줄 건덕지가 없다. 이것은 이게 드니빌레브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상에 어쩔 수 없이 사막에서 펼쳐져야 되는 내용을 그려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미장센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좀 지루하다고 생각이 또 들어요. 액션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반전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거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구간이니까. 네, 사실 요거 뒤에부터가 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1시간 동안 끌 줄은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이런 분배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구라는 영화에서는 듄의 맨 마지막 사막신의 1시간 정도가 한 15분에서 20분 안에 끝나는 사이즈예요. 20분짜리를 1시간짜리로 늘렸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책하고는 다르지만 그랬을 때 사구랑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난 것이고 그 부분이 루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영화 보고 오면서 테일이한테 한 얘기가 약간 조금 비약해서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해서 SF 영화의 세대 교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타워즈나 스타트랙을 얘기했었다면 요즘 친구들은 듄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네, SF 시리즈물로 이만한 게 최근에 없었고 저는 퀄리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때야 스타워즈 좋아했지. 맞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때라기보다는 우리 전 세대가 스타워즈를 봤던 거고 맞아요. 우리는 뭐 SF 영화가 그렇게 뭐 좋은 SF가 나온 건 없었어요. 뭐 하나 대자면 스타트랙 리부트된 버전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반지의 제왕을 봤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쵸, 반지의 제왕이었죠, 시리즈물로는. 근데 이런 세대 교체를 뭔가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좀 묘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는 아직도 이게 의심스러운 게 시추님하고 저하고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도 10대한테 먹힐까라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1191년일 거예요. 맞아요. 10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이제 지금 앞서서 더 상상력도 좋고 미래를 또 봐야 되는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와 굉장히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1191년이니까. 그쵸. 한참 멀었죠? 근데 황제가 사신을 보내죠. 레토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니네가 이제부터 듄 행성을 지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전 명작 그래요. 그것도 이제 존중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각색하는 것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문제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정말 너무 옛날 작품이에요, 이건. 근데 그것을 각색해오는 과정에서 사신을 각색을 안 한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우주선이 막 날아다니고 몇 광년을 막 움직이고 하는 친구들이 네. 인터넷 하나 없다고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원작을 존중해서 그걸 똑같이 가느냐 아니면은 원작과는 별개로 봐서 이거는 앞서 미래의 세대들한테 이런 거는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냐, 요것의 문제는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 맞죠? 네,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저도 했었거든요.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영화들이 좀 올드하다고 느껴지지? 물론 올드해요. 원래 작품이 올드하기 때문에 사실 전형적이에요. 이 듄이라는 소설이랑 이 듄이라는 영화가 이 SF 영화들의 많은 자극을 주고 많은 이제 영감이 됐단 말이죠. 그런 만큼 이 작품이 오래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런 작품에서 각색을 안 했다기보다 원작을 존중한 거죠. 사신을 보내는 건. 근데 이런 사신을 보내는 건 정말 옛날 생각이다. 얼굴 보고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워즈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앞서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3D로 구현이 되잖아요. 아, 그쵸. 뿅 나오죠. 네, 뿅 나오죠. 근데 듀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었죠. 자,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액션이었어요. 액션. 티모시 샬라메가 액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건 문제가 안 돼.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코네 병사들이 습격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집단으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혹시 보셨나요? 액션들이 굉장히 어설퍼요. 약간 힘이 없다고 느꼈어요. 그 어떤 느낌이냐면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 집단 싸움을 보면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싸워요. 아, 진짜요? 안 보인다고 웃으면서 싸우는 게 있거든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왜 이렇게 액션을 못 만들었지? 사실 이 영화는 액션 영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로 커버가 돼요. 근데 개중의 액션 씬들이 너무 어설픈 장면들이 있었다. 구독 괜찮고요.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알림 설정 안 해도 되니까 제발 유지만 해주세요. 유지만. 자, 제 별점 매기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점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잘 살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듄 영화 중에 아마 이보다 더 잘 만들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리 조도로프스키의 듄이 아직 안 나왔고 엎어졌고 또 나올 수도 있는 계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나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그때 만약에 만들었다면 또 모를까? 안 만들어졌고 또 앞으로 나올 분들이 얼마나 대단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니 빌레브의 영화보다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잘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잘 만들었고 너무 좋았어요. 문제는 이제 일부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왜냐면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서 종결지었다기보다는 반을 동강내서 한 편을 더 기다려야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다음 2편을 봐야 더 자세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편이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이나 사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편이 더 재밌을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제 별점은 3.5점에서 4점인데요. 3.786점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자, 이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제 채널은 멤버십 분들이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식사 많이 하시고요. 듄 보시고요. 듄 2번 보시고요. 아이맥스 꼭 보시고요.